김성태 쌍방울 이거 북한 송금 사건 이건 정치 공작이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좀 독한 놈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그렇게 독하진 못해. 딱 보니까 오케이 저쪽하고 손을 잡자. 네. 저는 충분히 이렇게 정치 공작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이 제주도에 가셔서 이 4.3에 대해서 사죄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사죄하시나 했더니 이 북한이 이 제주 4.3 사태 때 뭔가 김일성에 뭔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사죄를 하셨는데 이게 논란이 많이 되긴 했는데 네. 또 사죄를 하면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또 측면이 있었구나 했는데 그게 좀 논란이 좀 있었죠. 그죠? 논란은 뭐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많은 언론들이 또 실제 누구 말이 맞느냐 이런 네. 또 뭐 진실 규명 이런 기사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당 선관위에서 네. 이걸 선거 기간에는 뭐 정략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집중하라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네, 저는 네. 당원이고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선관위 결정이 내려진 다음부터 제가 이걸 뭐 합동 연설이라든가 네. 유세라든가 이런 네. 데서 제가 일체하지 않습니다. 네. 예. 이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일단 배 논설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꺼냈으니 네. 또 입장을 안 밝힐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언급한다면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제가 뭐 뜬금없이 이번 선거 기간에 내가 이 이슈를 터뜨린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그날 제가 12일 날 제주 4.3 평화공원에 갔습니다. 네. 네. 가보니 그 벽에 네. 희생자들이 명단이 리 단위로 면 단위로 쫙 있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그때 무고한 그렇죠.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 이 아픈 마음 네. 또 그 4.3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무고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려고 네. 제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네. 그런 말을 했는데 예. 거기에 있는 분들의 제 그러한 사죄를 또 다르게 받아들여셨더라고. 네. 아주.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 어떤 측면이 아팠는지 네. 이걸 제가 바로 알아야 사죄도 하고 할 거랍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말은 왜 여기 와서 갑자기 김일성이 여기서 툭 튀어나오느냐. 네. 이게 아프다. 네. 이건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겁니다. 네. 4.3 사건이라는 게 결국은 47년도부터 54년까지 대단히 긴 기간 동안에 국가와 또 제주도 주민들 사이에 또 좌와 우 사이의 무력 충돌 과정에 네. 정말 공산주의자도 아닌 정말 현재 어느 쪽도 무관 아닌데 양민들이 어느 무고하게 쪽도 아닌 죽거든. 무고한 네.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도 회복하고 필요하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또 보상까지도 하는 예. 이 기본 흐름 네. 이건 저도 항상 지지하고 앞으로 계속 그 방에서 네. 노력할 겁니다. 단 네. 제가 이야기한 거는 네. 4.3 사건이라는 게 그때 당시 남로당이 그렇죠. 스탈린과 김일성과 박헌영의 네. 50 단선 반대 투쟁 네. 이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남로당의 제주도당이 결정하고 네.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4월 3일 날 12개 경찰서에 향해서 동시에 무장 공격을 네. 했거든요. 네, 네. 이래서 결국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역사적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이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네. 역사적 진실은 진실이고 이러한 아픔, 비극을 네. 딛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고 네. 치유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남로당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그게 김일성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건 이제 앞으로 더 규명하고 살펴볼 문제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고 네. 또 4.3 사태 희생자들 추모하는 건 추모하고 예. 그렇게 가는 게 진실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민들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네, 하고 그래서 있는데 저도 예.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제도 제가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가서 네. 어떤 측면을 사과해야 되는지 네. 이걸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네. 제가 이번에 일으킨 논란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사죄하는 과정에 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뭐 그분들을 향해서 폄훼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 이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 과정에 일어난 예. 일인데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큰 역사 그림을 보면 그때 그렇죠. 당시 50단선이라는 게 있었고 네. 소련 공산당에서 김일성한테다 50단선을 막아라 하고 김일성이 이걸 또 박헌영한테 하고 이런 흐름 맥락 그렇죠. 과정에 네네. 이전 때 김씨 정권에 몸담갔던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다. 아, 그렇죠.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 이야기가 잘못됐다. 저는 이거 아직도 왜 이 이야기가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 점이 좀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그 희생자들은 뭐 공산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렇죠. 경찰도 아니고 그냥 무고하고 있다가 양쪽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일부 이 남로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하고 연계돼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잘못 해석돼서 그 희생자들이 다 무슨 그렇죠.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 그렇게 것처럼 예, 그게 그거는 아니거든. 아니다는 그거는, 거죠. 예, 네, 예. 그건 아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우리 태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이 되면 그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네. 막겠다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 민노총이라든가 그러니까 노조들 그 다음에 시민 사회단체에까지도 이 북한의 공작원들이 접촉을 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간첩 혐의가 있다. 그래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왜 이 점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발등에 떨어졌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 흐름이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지금 분단 상황이고 또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대남 공작 부서가 네. 2개로부터 4개로 늘었어요. 네. 그래서 간첩 스파이 활동이 지난 시기보다 더 활발해졌습니다. 지금 간첩단들 지금 적발해내는 거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스파이. 네. 스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외국 스파이하고는 이게 결이 다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스파이라고는 그 해당 국가의 중요한 정치, 경제, 군사 기밀 네. 이 정보를 알아내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남한 내에 잠입한 이 스파이들은 네. 뭐 자생 스파이든 난파해 스파이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체제 전복입니다. 체제 전복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네. 합법적인 공간, 비합법적인 공간을 통해서 정부의 네. 국정을 막는 겁니다. 가령 예하면 네. F-35 전투기를 들여온다 네. 하면 외국 스파이들은 F-35 전투기가 들어와서 어디에 배치되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그렇죠. 걸 네, 본다면 그걸 보죠. 이 간첩단들은 이게 아니라 네. F-35 전투기가 우리 군용 비행장에 앉지 못하도록 그 비행장에 가서 데모를 조직하고 그렇죠. 뭐 소음 공해 일으킨다 주민들 일어나라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막아나서서 우리 안보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충청 간첩단. 그렇죠. 뭐 그거죠. 예, 예,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 두 가지 점 네. 하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대남 공작 부서가 늘어나서 지금 충성 경쟁하고 있는 현실 직시하자 북한 스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수집 목적이 아니고 체제 체제 전복이다. 전복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간첩을 잡아내야 되겠죠. 네. 간첩을 잡아내는데 최근에 드러난 간첩단 사건 다 보세요. 뭐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네. 베트남에 불러다가 그렇죠. 보고받고 가업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간첩잡의 활동은요. 해외에 반드시 망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해외에서부터 들여다봐서 마지막에 국내에서 어. 얘들이 활동하는가 보고 활동하는 순간에 그렇죠. 딱 잡아야 되는데 예. 국정원만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은 아주 나이브하게 아니 국정원 거다 경찰에 넘기면 되지 않느냐 이건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대공 수사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에서 부처들 사이에
칸막이. 얼마나 칸막이 맞아, 얼마나 맞아요, 이걸 맞아요. 넘긴다. 자기 망을 넘긴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첩보가 자기 망을 넘기는 그런 바보 첩보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요. 네. 자, 우리가 이재명 사건 이번에 좀 봅시다. 네. 이재명은 지금 뭐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에 돈 가져다 맞춘 거 모른다 안 하고 지금 모른다고. 딱 예. 꼬리 자르게 하고 네. 뭐 김성태는 뭐 엊그제 뭐 나가서 형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날 모른다고 하다니 막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국정원 대공 수사권까지 없어진다면 네. 네. 아마 제2, 제3의 김쌍방울 김성태처럼 아, 이제 뭐 누가 해외에서 버는 것도 없는데 막 그렇죠, 더 날칠 그렇죠. 거고 어허. 그걸 이용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북 좌파 정치인 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들여다보자고요. 네. 예. 김성태가 돈을 네. 북한에 가져던 준 때가 언제냐? 2019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이 그때 당시 정황 보면 문재인도 김정은하고 대화 못할 때입니다. 아, 네. 하노이 회담 노딜로 끝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입에 담지도 못할 뭐 막막해서 삶은 소대가리 막 그렇지 했죠. 네. 아예 몽땅 남북 교류가 끊겼어요. 네. 네. 그러면 김정은이가 경기도 이재명 측하고 물밑 교섭할 일이 없어야 돼요. 아, 그런데 문재인 쪽하고는 문을 닫고 지금 뒤로 슬쩍 이재명하고 지금 붙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왜 그랬을까? 네. 우리가 그때 상황을 보면 자 2019년에요. 네.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희정 밑으로 안희정 전 지사 날아났죠. 그렇죠. 김경수 댓글 때문에 전 지사 날아났어요. 그렇죠. 예. 세 번째로 그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떠오를 때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분위기는요. 앞으로 민주당이 20년 집권한다는 분위기 때입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변수가 없는 한 이재명 전 지사는 청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좀 독한 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김정은하고 손잡고 뭐 네. 가서 미국과도 막 붙을 네.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그렇게 독하진 못해. 네. 딱 보니까 독해. 저쪽하고 손을 잡자. 네. 저는 충분히 이렇게 네. 정치 공작설이 있다고 아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고 네. 이거 김성태 쌍방울 이거 북한 송금 사건 네. 이걸 무슨 경제적으로 뭐 대북 사업권 따내 교환 이런 걸로 보지 말라. 아. 이건 정치 공작이다. 아하. 이 방향에서 들어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통령이라면 네.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 건 딱 쥐고 있는데 말 안 들어 이거 터뜨릴까? 아, 그치. 계속 너, 흔들겠죠. 너 과거에 나한테 돈 줬잖아. 요거 딱 있는데 네, 네. 아마 막 녹취록 다 해놨을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나는 정말 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한 국민이구나. 어떻게 그거 알았는지 몰랐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코가 깨어 있는 사람은 북한한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큰일 거죠. 날 뻔한 네.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 대공수사권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이걸 어떻게 막을 계획이신지도 우선 궁금합니다. 첫째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 이걸 과감하게 그때 우리 당이 막 알려야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어요. 네. 알리질 못했어요. 네. 그러니 제가 지금 전당대회 때 이 말을 계속하는데 이제야 당원들이 네. 아니 그런 일도 있었어. 아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간첩 잡는 기능이 국정원에서 없어진다니. 네. 지금이야 알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정치인의 발언의 비중, 네. 그다음에 사회에 미치는 이 파급력은요. 네. 물론 본인의 현명함과 널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직무가 있어야 돼요. 네. 최고위원인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 네. 그걸 언론이 받아주는 거하고 그저 one of them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건 언론을 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이게 들어가자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야 네. 이건 안 된다라고 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전 국민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 힘을 얻고 야 이건 아니다. 네. 뭐 당분간 뭐 TF를 구성하고 네. 이걸 다시 들여다보든지 이런 행정적 통치가 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대공수사권 폐지하면 안 돼요. 네. 네.